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4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중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김정일입니다. 예, 오늘도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하는 방송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웃으면서 화내는 화내면서 다시 보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전에 오늘 TV조선 법정 제재에 나왔다라는 내용부터 미디어 스크랩으로 전해드릴게요.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국 딸 시험 보고 입학한 적 없다라고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 TV조선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 회의에 올라갔다라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봤자 주의예요. 주의는 사실 그렇게 대단히 심각한 그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사실 경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명백하게 관계자 징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당사자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가벼운 이런 징계를 내려줬는데요. 자, 볼게요. 지난 8월 20일에 TV조선의 보도본부 한 라인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대담을 진행하던 중에 문승진 TV조선 스포츠 부장이 참 스포츠 부장이 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지 그지? 아니 스포츠 주부장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조국 딸 얘기를 했다고? 아, 이분이 이 프로그램의 이분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얼마나 또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진지한 기자시 거든요. 뭐야? 조 후보자 딸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은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자 우리 엄성서 앵커가 한 연기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필기시험 보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부연하니까 문승진 부장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안 보고 어떻게 가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이거는 대통령도 못해. 네. 그렇죠. 이거 뭐 박근혜도 시험은 봤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도 시험 봐서 대학을 갔다는. 그때 당시에 박지만이 본 그 과목을 너무 쉽게 냈다라는 의혹은 좀 있었으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하는? 네. 야 진짜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해요? 여기서 아트는 뭐냐면은요. 이제 이렇게 중징계를 내릴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소위에서 의견 진술차 담당자를 불렀는데 문승진 스포츠 부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기사가 나와서 발언의 출처가 기억이 안 난다. 인터넷에 검색한 것 같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방송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보도본부 한라인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이제 딱 나타난 거예요. 네. 핵심 출연자가 취재도 안 하고 내가 방송을 해서 그대로 말했다. 그것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다. 인터넷 검색 기적인 거 그냥 내피셜로 말한 거잖아 결국에. 그렇죠.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방송에서? 근데 정말 가관인 건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발언인데요. 정광삼 자유한국당 추천인 분이에요. 정광삼 의원은 패널의 발언을 두고 법정 제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뭘로 법정 제재를 합니까 도대체? 뭘로 법정 제재를 합니까?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권고를 행정지도인 권고만 내자라고 했고요. 아니 명백히 사실이 아닌 일을 이렇게. 근데 정광삼 의원은 약과예요. 왜냐하면 이상로 의원이 방송 소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사람 아직 네. 들어왔어요? 이상로 의원은 문제 없음을 냈어요. 문제 없음이라고? 진짜 황당합니다. 훌륭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와. 그죠? TV조선 열일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참 어이가 없네요. 왜 문제 없음이래? 뭐 이 사람은 여기서 지금 그 정확한 워딩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문제 없음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정도의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상로 의원은 자기가 5.18 때 북한군 내려왔다고. 그렇죠. 네. 그거 살펴보자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 주장도 하시는 분이 이 정도의 발언을 두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진짜 가관. 참 TV조선도 가관이지만 방심이도 참 가관이다. 네. 진짜 참.
예, 방심이 진짜 아무튼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런 방송조차도 법정 제재, 이 가장 낮은 수위의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나온 건데 이 정도 본인이 인정했고 이거는 뭐 팩트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방송을 해도 이 가장 낮은 수위의 법정 제재를 겨우 줬다는 거.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게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실이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이런 심의 자리를 이렇게 추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당 추천으로 돼버리는 바람에 모든 게 정말 정파적인 이 싸움, 그런 심지어는 뭐 세월호나 5.18 관련된 것도 그런 이들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현실에 그 그림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똑같이 들어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방송은. 그러니까요.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방송인데 이거를 봐주자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과연 방송심의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이거 마무리하고요.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 12월 27일에 그때 당시에 내가 보기에 동준 씨가 휴가였는데 느닷없이 보고서를 줬습니다. 아마 더 이게 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고 싶어서 줬던 것 같아요. 조국 스토킹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완전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종편의 현실을 네네. 종편의 현실을 보여주죠. 자,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강화됩니다. 이 같은 스토킹은 지난 2014년 290여 건이었던 것이 재작년 550여 건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민원년 종편 모니터 스토커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센치의 스토커인데요.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그겁니다. 네, 생각하시는 그게 맞고요. 네. 자,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아니 근데 스토커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 지금 이슈가 지나간 지가 오래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났어. 네, 그럼요. 이게 2019년 12월에 나온 방송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봤냐면 11월 중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내용들을 한번 본 겁니다. 아니 아직도 할 게 남아있나? 조국 전 장관. 할 게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아니 왜 할 게 없어? 사람이 살아있으면 계속 따라다니면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왔어. 숨만 쉬어도 기사가 나오겠네. 아주 그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도본부 한라인이 당시에 속보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의 QM3 차량 주차장에 있다 뭐 이런 거였고 뭐 이런 거. 채널A가 리포트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 불이 켜졌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게 너무 넘친다 지금 진짜. 할 게 아직. 이제 그래서 뭐 그 사례들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황당한 사례들 정말 많습니다. 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꼽았던 건 뭐냐면 사실 이건 조선일보가 시작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11월 18일에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뭘 냈느냐. 조국 외출 때마다 운전해준 남자 정체는? 하고 물음표가 붙습니다. 궁금하죠? 누구였을까요? 아니 왜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왜 궁금해? 난 안 궁금해. 조선일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찾아봤어요 조선일보가. 그랬더니 문 대통령의 전 수행비서였다. 전? 네, 전 수행비서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가. 네. 조선일보가 이 보도에서 지난달 28일부터 한 남성이 운전하는 은색 오피러스 차량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근데 운전자가 문재인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인 구승희 씨다.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게 있나?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사실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걸 온라인판에 올리면서 조선일보 사이트에 올리면서 제목을 슬쩍 바꿨어요. 뭐라고? 뭘로 바꿨느냐. 분명히 지면 제목에서는 문 대통령 전 수행비서라고 썼는데 온라인판 제목에는 문 대통령 캠프 출신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 온라인판 내용하고 지면 내용하고 저희 비교를 해봤더니 네. 수행비서 내용이 쏙 빠지고 캠프 출신으로 바뀐 거예요. 단어가 바뀌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면에 떡하니 써놨던 문재인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사실이 아니라고 또? 네. 수행비서 출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캠프에 있었는데 수행비서는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친 거예요. 조선일보가 슬쩍. 근데 문제가 뭐냐. 조선일보가 이렇게 사실관계까지 틀려가면서 낸 스토킹 보도를 종편이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또 종편이 안 받을 수 없지. 그럼요. 이렇게 이 재밌는 내용이 나왔는데 조국 운전자가 나왔어요. 받아야죠. 어디서 받았느냐.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가 받았습니다. 최고의 문제 프로그램이죠. 세상에.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마자 11월 18일 방송에서 김진 씨가 이 내용을 정말 그대로 전달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의전을 받으면서 다닌다. 이 세상 과연 어떤 자연인이 저렇게 의전을 받으면서 다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분 누굴까? 오늘 조간신문이 취재됐습니다. 알고 보니 조국 장관 사퇴 후 본인 차량 QM3를 최근 한 남성이 운전하는 은색 오피러스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QM3가 아니라. 누굴까? 정경심 면회 등 약 10여 차례 해당 차량을 이용했고 운전자는 항상 같은 남성이었다. 남성의 정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수행비서인 구승희 씨인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취재가 됐대요. 내가 취재한 건 아니고 조선일보가 취재했다고. 근데 조선일보가 잘못 취재한 거는 내가 모르겠고. 취재가 되긴 뭐가 취재가 돼요. 취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쭉 문제를 삼다가 무슨 얘기도 하냐면 은수비 성남시장은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죠. 네. 조국 전 장관은 자연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잖아요. 본인이 물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사퇴를 거세게 요구해서 그 요구에 밀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던 분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수행을 합니까? 대통령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화낸 겁니다. 이게 출연자 발언이 아니에요. 진행자 발언이에요. 되게 화났어. 진짜. 아니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이렇게 너가 귀족이야? 왜 너가 이런 특혜를 받아? 왜 네가 운전하고 가지 않고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차를 지금 타고 있어? 네 차도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 약간 뭐 그런 거죠. 네가 뭔데?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은수미 시장하고 비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은수미 시장은 진짜 운전기사를 그야말로 제공받은 거잖아요. 특정 그렇죠. 기간 동안. 근데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충분한 의혹을 저는 받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돼.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누군가가 태워줬다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을 보면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10여 차례 해당 차량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운전기사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운전기사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 이 말은. 운전기사는 또 어때요? 아니 근데 운전기사로 누군가가 고용해줬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기사로 누군가가 내가 조국이 앞으로도 뭐가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저 막 돈을 주면서 뭐 돈을 보내. 그게 아니에요. 내내 보내. 그러면은 막 몇 달 동안 막 기사와 차를 제공해버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부당한 향응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조국 전 장관이 그냥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건 자기 돈 주고 쓰면은 뭐 그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이 웃긴 게 뭐냐면 어쨌거나 이 조선일보가 잘못 오보를 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전 수행비서라고. 그래서 조선일보도 슬쩍 바꾸니까 채널A도 김진애 돌직구쇼도 슬쩍 바꿉니다. 다음날 방송에서
이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를 바로 잡았어요. 김진 씨가. 근데 바로 잡은 내용도 웃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어제 저희 돌직구 쇼에서 조국 전 장관의 운전기사 그리고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 구승희 씨와 관련돼서 청와대가 알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수행비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라고 청와대가 밝혀왔습니다. 청와대의 답변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청와대가 그게 아니라면서 이게 밝혀왔네요? 하고 던지고 툭 그냥 간 거예요. 본인들이 이 조선일보의 오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한 거를 사과도 안 하고 청와대가 이렇다네요? 하고 넘어간 겁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요새 트렌드인가 봐요. 조선일보도 저번에 틀려놓고 우리 발언이 아니랍니다 이러고 끝나버렸잖아. 사과합니다도 없고. 심지어 그거는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거 오보라고 철회하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기사 철회하라고 했는데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장희영 시사평론가도 어차피 저게 다 뉴스에 나올 것이고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김진 말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참 생각이 짧다라고 개인적 견해입니다라는 생각 드는 게 세간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지금 피사실로 구속이 되고 가족들이 재판까지 받는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이 거기서 운전을 해줘? 대통령이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반감과 법을 어긴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리도 아끼는구나 라는 세간의 의심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목소리를 조국 전 장관이 안다면 저쪽에서 기사 와도 아니다. 난 자연이다. 내가 무슨 기업 회장도 아니고 연구소장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차 누구 차주 묻어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막 일이 김진 씨는 이미 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네네.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지금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열받는 거는 이거는 다른 방송이긴 하지만 김근식 교수가 이 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는 이 헛소리 정말 저는 김근식 교수 진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제 안철수가 돌아오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또 출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근식 교수는 채널A 정치데스크 11월 19일 방송에서 출연해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분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이 조국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이분이 정말 자기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볼 때는요. 저 은색 그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분과 같이 가는 저 모습. 그리고 거의 이제 매일 가다시피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제가 뭐 꼭 굳이 나쁘게 보려고 보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 나쁘게 보는 거 맞습니다. 보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매일 면회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저도 모르겠어요. 매일 면회 가는 게 문제래요. 매일 면회 안 갔으면 매일 면회 안 간다고 문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렸어. 냉철한 남편, 뭐 무심한 남편,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그 오피러스에 대해서 김근식 씨의 비판점은 이거였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에 언론에 이미 저렇게 오피러스를 타고 가신 분이 과거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장관 보좌관 하셨던 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 사신 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언론에 그런 논란이 되면 오히려 안 탈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택시 얼마든지 지금 자기 집 앞까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가도 되는 거고요. 혼자 가면 또 뭐 어떻습니까? 왜 같이 다른 사람이 오는 승용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 그 마음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얘기를 했어요. 택시 불러서 타고 갔어야지. 왜 그 캠프 출신 차를 타고 갔어? 잘못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왜 아내 맨날 면회 가? 잘못했어 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시사 방송에서 할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구속이 됐어요. 면회 안 갑니까? 김근식 씨는 배우자가 구속이 되면 면회 안 갈 겁니까? 게다가 솔직히 그냥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된 거야. 그렇죠. 정무부 장관만 안 됐으면 절대 되지 않을 아무 일도 아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럼 정경심 교수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데 이건 진짜 오로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벌어진 모든 수사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죄의 유무를 떠나서
배우자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면회를 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이건 그냥 당연한 일반 상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는 정말 김근식 씨 말대로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김근식 씨를 볼 때마다 안철수를 보는 거랑 비슷한 건가? 네, 자기 객관화가 잘 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 뒤에 가서 언론에 그런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옹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란을 만든 게 누구예요? 조선일보예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만들면 종편이 전달하면서 본인들이 떠들면서 논란을 만든 겁니다. 근데 무슨 언론에 그런 논란이 있어요? 내가 논란을 만들었으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옹졸한 발언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만 논란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일부 언론에서만이라고 하죠. 네. 아무튼 이 남이 차 탔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욕 먹는다는 게 정말 해프닝인 거고. 남의 차도 못 하겠네. 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스토킹 취재입니다. 사실 이 스토킹도 조선일보가 먼저 했던 거죠. 이 내용도. 맞습니다. 예. 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그냥 집 앞에 있는 기자들이 한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느냐. 네. 근데 이건 진짜 재미있어. 정말 재밌어요. 네.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냐면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11월 22일 방송이었는데요. 이날 어떤 날이냐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한 그날의 영상이 이제 찍혀서 들어온 거예요. 이 김진애 돌직구쇼에. 그래서 이걸 김진애 돌직구쇼가 보여준 거죠. 근데 기자가 막 따라붙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을 하냐면 정경심 교수한테 5천만 원 송금한 이유 뭐냐? 진술 거부권 행사한 이유 뭐냐? 계속 물어봐요. 근데 정말 조국 전 장관이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쓱 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고 있으면은 이 영상을 왜 틀어주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냥 걸어가는 장면인데? 이걸 왜 봐야 되지? 그냥 이 생각이 들거든요. 채널A가 이걸 영상 틀어준 이유가 뭐였냐? 이 대답 안 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 다음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장면? 다음 장면에서 뭐가 나오느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아파트에 도착해서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공동 도어락이 있잖아요. 그걸 열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린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가족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거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다. 뭐 바뀐 거냐? 막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이 내용을 채널A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걸 왜 보여줘? 이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던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요? 검찰 조사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경심 교수님한테 5천만 원 송금하신 이유가 뭔가요? 웅동학원 사기 소송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거 없으십니까? 여기 문 좀 열어줄래? 이 문이 잘 안 열린다 집이. 번호가 뭐였지? 이게 박경현? 아까 1층에 있는데. 자, 수많은 질문에도 조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문 열어줄래라는 전화기 너머의 통화 내용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김진 씨가 연극하던 분이 되더니까. 아니 이거 김진 아니라니까 엄성섭이라니까. 김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엄성섭 앵커가 왜 나왔느냐? 처장님이 왜 엄성섭 앵커를 얘기했느냐? 이 내용이 보도본부 한라인에도 나왔어요. 네. 보도본부 한라인에도 나왔는데 문승진 기자, 이 문제의 문승진 기자 또 나옵니다. 문승진 기자가 하나씩 다 읽어줍니다.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대사를. 스포츠 부장님. 그렇죠. 네. 이 조국 전 장관은 근데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린 겁니다. 문이 안 열려요? 그렇습니다. 왜인지는 뭐 조국 전 장관도 몰랐던 모양인지 그 1층 현관에서 결국에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취재진한테도 다 들렸던 겁니다. 예. 야 여기 문이 좀 안 열리는데 좀 열어줄래? 문이 잘 안 열린다. 번호가 뭐였지? 바꿨나? 아빠 1층에 있는데 안 눌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들린 겁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은 그게 인지를 잘 못하거나 기계가. 어쨌든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이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대로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걸 다 읽어줍니다. 야, 진짜 이게 방송이야 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사 방송이라고. 조국 전 장관은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구현 동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보다가 좀 소름 돋았던 건 뭐냐면 이건 저희 인턴분이 저한테 넘겨줬던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다가 이게 저희가 나간 발표한 보고서에는 뺐는데 이 채널A의 자료 화면을 자세히 보면
그 유리문에 비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캡처 사진으로 쓰기도 했는데 근데 조국 전 장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니까 카메라가 슬그머니 위로 올라갑니다. 비밀번호 보려고?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것처럼 비밀번호 카메라가 슬쩍 올라갑니다. 이야.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보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황당하죠? 진짜 스토킹이네. 이건 정말 스토킹이에요. 대놓고 근데 스토킹을 중계를 해주네? 이건 정말 거의 생중계에 가까 조국이 이랬다네요? 조국이 집 앞에서 못 들어갔다네요? 막 이러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조 전 장관이 일부러 잘못 누르고 문 열어주라 하고 전화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누가 스토킹으로 계속 따라오고 있어 지금. 그럼 내가 뒤에서 이걸 찍고 있잖아. 나를 찍으면 내가 누르는 거 솔직히 다 찍었으니까 금방 풀 수 있잖아요. 풀면 또 집 앞에 와 있을 집 앞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기자들이 참 어떤 짓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시간 끌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네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강화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토킹하는 행태에 대해서 참 우리가 뭐 되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사실 없어. 이거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 알 권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모든 것이? 아니 이게 공익에 뭐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을 못 들어가고 아니 사회에 무슨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 이게? 아빠가 집에 못 들어가면 비밀번호 알려줘라 뭐 이런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너무 화가 나. 이런 보도들을 계속 아직 뻔뻔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이런 깡패짓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건 범죄에 가까운데. 누구한테 이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네. 세상에. 황당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국 딸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민 씨. 근데 사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지만은 딸이 시험 보는 날 따라다니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소름 돋는 보도였어요. 네네. 근데 딸을 스토킹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 전해주세요. 이것도 시작은 조선일보인데요. 네. 조선일보가 무려 단독까지 붙여서 낸 보도입니다. 11월 29일 날 나온 보도인데 조국 사태로 대입 바뀐 날 조민은 의사 되려 진급 시험 쳤다. 이게 보도 제목이에요. 진짜. 이 제목만 들어도 뭔지 아시겠죠? 그럼 뭐 시험 치지 말까? 시험을 쳤다는 거를 지금 보도로 쓴 건데 보도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 김준호 기자가 어떻게 썼냐면 보도에 정말 저는 이 스토킹 범죄 조서를 보는 줄 알았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색 후드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강의실을 빠져나오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보도에. 진짜 이런 멘트가 있고 심지어는 이 김준호 기자가 이 조국 전 장관 딸한테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조 씨에게 다가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심경을 묻자 지금 시험을 치는 중이라며 황급히 피했다. 뭐 이런 내용도 기사에 있어요.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조선일보가. 아니 이거는 약간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범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서 왜 따라가가지고 뭘 물어볼 건데 그러고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나?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데. 근데 이건 정말로 그냥 미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지켜보다가 미행도 아니지 대놓고 겁준 거지. 그러니까 멘탈을 흔드는 거잖아요. 시험 치는 날에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미행이었던 거니까. 쟤 뭐 회색 후드에 저거 입고 왔네. 그치. 처음엔 미행이네. 시험 끝나고 저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웃네. 그러다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저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 딸이 당황해서 지금 시험 치는 중입니다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사로 쓴 겁니다. 뭐야 그게. 엄청나죠. 그리고 이 조선일보 기사가 더 황당한 게 소름 돋네 진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막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의 성적 있잖아요. 지난번 시험에서 뭐 어떻게 시험 결과를 받고 그래서 지금 4학년이 되려고 이 시험 보는 거고 이런 걸 다 써놨습니다. 보도에서. 조국 전 장관 딸까지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신고해야 되겠네. 이거 정말 무섭잖아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같은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통신 차단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거를 받아서 쓰는 언론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냐? 종편이죠. 네. 이 문제의 발언이 또 나옵니다.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아니 돌직구쇼는 조선일보만 보나. 최고의 문제의 프로그램이죠 정말로. 11월 29일 방송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 김진애 돌직구쇼는 한 발짝 더 나가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출연자 김희정 전 국회의원이 왜 우리가 이 조국 일가에게 분개하냐면은 조국이 첫 검찰에 나왔던 날짜가 언젠지 기억하세요? 언제입니까? 수능 보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침에 토크하면서 혹시 수능 보는 날이니까 몰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포토라인에라도 서게 되면 수많은 이 수능 치르는 학생들에게 어쨌든 입시 관련돼서 내가 참 이렇게 해서 사과했으면 한다. 참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날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시선은 수능으로 돌려놓고 자기들 몰래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교육부가 딱 그 조국 딸이 이 4학년 진급하는 의상 종합평가 두 번이나 유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라스트 마지막 기회거든요. 4학년 돼야 됩니다. 그거 시험 보러 가는 날 대입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도 이 입시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다라는 얘기였는데 하필이면 날짜 딱 챙기는 것도 그런 식으로 시험 보는 날짜 맞춰가지고 다 국민들 관심을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니까 문제 왜 교육부만 했지?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그날에 있었던 다른 사건을 보면 더 많을 텐데. 세상에 이 하루에도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이기 때문에. 홍콩이 뭐 시위를 했다든지. 네, 뭐 그럼요. 그렇죠. 이 김희정 씨 주장이 그거예요. 문제의 본질도 이 입시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얘기였는데 하필이면 날짜 딱 챙기는 것도 그런 식으로 시험 보는 날짜 맞춰가지고 딱 국민들 관심을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나는 이분 얘기를 더 못 믿겠. 이거 못 믿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완전 옛날 그 네티즌들이 정말 아주 정말 장난으로 하는 이런 뭐 이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게 음모야라는 식의 그런 거 있잖아요. 낮은 수준의 그 코미디 같은 음모죠. 진짜 제대로 된 음모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 출석 날짜 어떻게 정합니까? 피의자가 내가 이날 나갈게요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검찰 소환 날짜는 검찰이 정하거나 아니면 검찰하고 피의자가 조율한 뒤에 정합니다.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내가 수능날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요. 이 김희정 씨 주장이. 짜고 했나 보지. 그래서 김희정 씨가 검찰이 봐주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주는 사람을 조사를 한다고? 누굴 봐주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건 저는 조국 전 장관 딸 시험 얘기한 거였는데 큰일 났어. 이 날짜가 이제 28일이었어요. 시험 날도 막 정해? 네. 시험 날이 28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라는 거잖아요. 대입 개편안 발표를 교육부가 11월 22일에 예고했습니다. 28일 날 하겠다고. 네. 검찰이 봐줬네. 검찰이 봐줬어. 교육부가 6일 전에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이 대입 개편안 발표한다고 22일 날 보도를 냈어요. 28일 날. 22일 날 보도를 낸 내용이 28일 날 개편안이 발표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정황상 이 김희정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죠. 사실이라고 치면 어떤 스토리가 돼야 되냐면 교육부가 조국 전 장관 딸 시험 날짜를 미리 수소문한 거예요. 28일 날 시험 무대. 야 28일 날 시험 무대. 야 28일 날 발표하자. 이렇게 했거나. 그러니까 지금 부산 그렇죠. 의전원의 진급 시험을 그렇죠. 지금 날짜를 판단을 한 다음에 교육부가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김희정 씨 이게 믿음이 안 가시면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조국 전 장관 딸이 야, 교육부에서 28일 날 대입 개편안 발표한대. 그날 시험 보자. 이렇게 했다는 게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두 가지 다 터무니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조국 전 장관 딸만 봤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김희정 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날 또 이 김진애 돌직구쇼의 히로인 허은하 경일대 교수가 또 한마디 합니다. 이분이 또 등장하셨구나. 네, 한마디 합니다. 어떤 얘기 하느냐. 지금 조국 전 장관 딸이 현재 나라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는 엑스트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많았는데
제가 이걸 다 넣으면 이 보고서가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예요. 야, 진짜 근데 이러면 아무 말 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이러면 진짜 대단하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가 제지해야 되잖아요. 그 발언은 지금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일단 발언을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출연자한테 발언 기회를 주거나. 근데 여긴 진행자부터. 그럼요. 진행자가 이거 들으면서 막 이런 얘기해요. 아, 씁쓸합니다. 열통이 터지는데요. 막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방송이에요. 없애야 됩니다. 이 방송은 진짜 생방송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생방송을 하면서 이게 편집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발언을 끊을 수도 없어. 솔직히 그런 방송 사고잖아. 생각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망상에 가까운 말들을 막 자기들 맘대로 막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김근식 씨 나와요. 또 이 딸 이야기 하면서 김근식 씨 진짜 나는 이제 말을 못 하겠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나는 나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내가 아까 이런 그러니까 김희정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물론 김근식 교수도 사실상 이제 뭐 정치에 완전히 그냥 푹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김근식 교수는 굉장히 예전에는 마치 이제 우리가 요즘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처럼 김근식 교수도 정말 합리적인 말을 하는 좋은 그런 특히 이제 통일과 관련돼서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이 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점점 더 이게 뭐 거의 상식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말들만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하거든요. 자, 김근식 교수 얘기 전해주시죠.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TV조선의 신통방통 11월 29일 방송에서 나온 건데 사실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최근에 진행자를 바꿨어요. 이 진행자가 윤태윤 이 보도본부 한라인에 출연하던 윤태윤 기자가 진행자로 왔는데 이 진행자가 바뀌고 나서부터 진행자에서 편향성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일단 이 방송 초반에 신통방통은 신문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요 신문을 정리하면서 이걸 다룬 거예요. 이 의전원 시험 내용을. 진행자 윤태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딸이 대학 입시를 바꿔버렸다.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입시를 바꿔버렸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정부의 교육 개편이 3번째다. 교육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했던 얘기인데 대담이 시작되고 나서는 본인 때문에 본인의 입시 논란을 계기로 대학교 입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본인은 의사가 되겠다고 시험을 쳤다.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화가 나고 공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가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시험 일정이 있어서 본 겁니다. 근데 이 대학 개편안이 발표됐다고 비판을 받은 거예요.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근식 씨가 나서죠. 김근식 씨가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조국 전 장관 딸이 아까 웃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조선일보 보도 중에. 그거를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왜? 상당히 여유만만한 모습으로 이제 2교시, 3교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멘탈 중부장뿐만 아니라 죄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을 분노케 하면서 그다음에 자신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가 있었을 만한 입시 비리의 어떤 지금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데 저렇게 죄의식이 없을 정도로 웃어가면서 여유 있게 저 의사가 되기 위해 저렇게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하다고 볼 수가 있죠. TV조선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는 김근식 교수의 파렴치하다는 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분 근데 옛날에 진짜 괜찮은 분 맞아요.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은? 그럼 예전에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나는 상상이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자 윤태윤 씨가 이제 대담을 마무리하잖아요.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비아냥거리냐면 이 조국 전 장관 딸이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학원 혹은 뭐 대학교에 입학이 취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의사가 못 돼도 상관이 없다. 혹은 뭐 10년 정도 늦춰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비꼰 겁니다. 윤태윤 씨가. 진행자가. 어떻게 비꼬느냐. 의사가 못 돼도 된다고 했는데 왜 시험을 치러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끝낸 거예요. 대담을. 진행자가 나서서 이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아서 비꼬고 끝낸 겁니다. 이 대담을.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조국 전 장관 딸을 비방하는 내용만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
의사가 못 돼도 상관은 없다. 그 말에 이제 뭐 굳이 우리가 해명할 가치조차 없지만은 사실은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나서 이 사람이 막 그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고 뭐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 그때 그렇죠. 말한 취지는 정말 나는 그렇게 만약에 정말 나한테 그런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래도 나는 다시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럼 시험을 의사가 못 될지도 몰라. 그러고 지금 시험을 안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얘들이 말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가 무너지기를 바라는데 너무 당당하게 지금 시험을 보러 갔다는 게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웃는 것도 싫어해. 그렇죠. 웃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끝도 없이 많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 보고서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많아서 사례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직도 그걸 하고 있네요. 네, 이제 뭐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뤄볼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 교수로 복직했죠. 교수로 복직한 이후에 수업을 신청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하지 말라고. 수업을 안 하면 수업 안 한다고 교수 월급 받아먹는다고. 황당하잖아요 이게. 수업을 신청했다는 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근데 문제 삼은 내용이 너무 웃깁니다. 정말 최고의 문제 프로그램이 또 나오는데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12월 11일 방송에서 허은하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 조국 전 장관이 수업을 신청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허은하 씨가. 아니 알아냈어요. 교수니까 당연히 수업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냈느냐? 왜 조국 교수가 수업을 신청했을까? 대선에 출마를 생각했는데 무산이 돼서 수업을 신청한 것이다. 대선? 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수업을 하겠다 하고 빠르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답변을 했던 이유가 뭘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멘탈갑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플랜대로 본인의 이 일정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뭐 공천을 받는다거나 추후에 사실은 뭐 대선까지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뭐 멀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정말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건 라면 사설이죠. 라면 뭐뭐라면 계속 그러다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거잖아. 그 모든 것도 다 라면이고. 그렇죠. A라면 B고 B라면 C인데 C면 정말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웃기죠? 그 예능 중에 김종민 씨가 하는 뇌피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상력으로 이렇게 그걸 보는 것 같네. 웃겨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뭐 물론 이 허은하 씨뿐만 아니라 TV조선 신통방통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정상적인 출연자가 있었어요. 이 윤종군 씨가 출연해가지고 정상적인 출연자니까 좀 웃기다. 윤종군 동아방송예대 교수가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문제입니다. 윤태현 씨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질문을 해요. 조 전 장관이 표절 본조사 결정 사실을 알고도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 교수님, 조 전 장관이 무슨 생각으로 강의 개설을 신청했을까요? 혹시 알고도 경미하다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도 말을 했듯이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하에 강의 개설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개설했는 것인지. 강의 개설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물론 교수로 복직을 하려면. 왜 안 해야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왜 안 해야 되는 건지가 아니라 알고 했느냐 혹은 모르고 했느냐. 아니 알았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에 교수가 복직을 하면 필수 시수라는 게 있어요. 학칙에.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조국 교수가 이제 본인의 그런 본조사 가 시작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 선택지가 강의 신청을 안 하는 경우.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월급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강의 신청을 안 하고 학교랑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또 바로 언론에서 이건 특혜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교수가 휴직하고 안 하고 복직하고 이런 거는 다 학칙에서 굉장히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직이 된 이상 강의를 안 할 방법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선택을 했었을 때 과연 다른 비판이 없었을까? 저는 이런 것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제 본조사를 들어가면서도 논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확정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강의를 안 할 명분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바람직한 거라고들 생각하시는 건지. 정상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방송이 이대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반박을 하죠. 신지호 정치평론가가 반박을 합니다. 아이고, 이분이 나오세요 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술 먹고. 네,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로 붙었을 때 MBC 100분 토론에 술을 드시고 나와가지고 음주 출연에 의혹을 받으셨던 분이죠. 뭐 폭탄주 10잔을 마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사면도 받았습니다. 이분이 TV조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종구 씨 이 정상적인 발언을 다 뒤집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그 일반적으로는 윤 교수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맞다고 보는데, 네네. 이제 조국 교수의 케이스에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검찰은 어차피 나를 기소할 것이다. 그 입장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기가 무슨 그 해명하고 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진술 거부권을 지금 엊그제까지 3번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복직을 했어도 말이에요. 검찰이 어차피 자기를 기소할 거면 언젠가 조만간 재판에 회부돼서 그럼 재판에 회부된 상태에서 재판하면서 학생들 가르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조국 교수의 얘기를 연결시켜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학생을 가르치겠다. 이게 과연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조국 교수 그 앞뒤가 안 맞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종군 씨가 이것도 반박을 해요. 아니 그러면 서울대 복직 신청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기소 당할 거 이런 거 알았으면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처신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그거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앞뒤가 그게 교육자로서의 자세인가요, 그게? 아니 다른 공직자들도 다 재판 받으면서 업무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아예 그런 염려를 해서 교수직을 사퇴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저 최소한 휴직을 하던가 그게 아니 맞았죠. 대학 학칙에 휴직하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거나 이런 거 사유 외에는 휴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윤종구 씨가 계속 맞는 말만 하는 이 방송이 된 건데 문제는 이 방송이 이미 앞에서 끝났어야 한다는 거죠. 윤종구 씨가 그 진행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때 옳은 말을 했을 때 한번 끝났어야 되는데 신지호 씨가 등장하면서 이게 계속 늘어진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이 신지호 씨 주장을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기소가 될 것도 알았어야 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든 결정을 다 알았어야 돼요. 조국 장관은.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될 걸 예측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복직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궁예 수준의 관심법을 가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기 어렵네. 살기 맞아요, 진짜 어떻게 해도 어렵네. 저는 이거는 그냥 네티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굉장히 악성 댓글 다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악성 댓글은 대부분 어떤 익명에 기대서 자기가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게도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악성 댓글을 날리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저는 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학생들의 수업권을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냥 조국 전 장관을 까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저는 솔직히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걱정하는 사람이면 검찰이 왜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냐라는 것도 같이 비판을 해야죠. 그렇죠. 지난 10월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조만간 모든 게 공개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가 됐나? 그리고 어떤 수사든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한 지 지금 2달이 지났어요. 원칙이 안 2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검찰이 수사를 빨리 종료를 하면서 같이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하면 수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바라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2달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오히려 문제의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어요. 전혀 다른 공소장이 돼버렸다고. 그렇죠. 재판에 가서 지금 상황이 아예 바뀌고 있는 상태고 검찰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얘기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달간의 수사, 이 2달이 지난 지금 시점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으로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쭉 하고 12월 말 지나서야 결국 기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물론 기각이 됐지만 그 장기간의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안 나왔어요. 뭐 나온 게 없잖아. 재판에 가서는 오히려 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수사권을 걱정하는 이 종편 출연자들이었으면 이 얘기 해야죠. 니네가 지금 검찰 니네가 똑바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정말 있는 건데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문제가 있는 척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비판을 같이 해야죠. 수사권을 걱정할 거면. 그런 비판은 안 함. 그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합리적으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쓸데없이. 정말로. 결과적으로 저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끌어오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를 끌어오고 있는 건 그 집 앞에 있는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 앞에 있는 기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잖아요. 근데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본인의 알 권리를 채우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런 적어도 이 정도의 조국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의제들이 나왔으면 언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의제 하나하나를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조국 집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조국이 어디 가나 조국이 누구 차 타나 이런 거 한다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히려 필요한 거는 전 아까 그 조국 전 장관 그 딸이 뭐 마치 우리나라 입시를 바꿨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아까 누더기를 만들었다라는 표현도 있던데 우리 교육부가 너무 조 전 장관 때문에 빠르게 대응한다라는 분명히 그런 문제는 저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육 입시 제도를 확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예요. 왜냐면은 그런 또 부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제도 속에서도 있기 마련이고요. 이 일 때문에 뭐 제도를 뭐 손을 본다? 하다못해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손을 본다?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오히려 언론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넘어갔으니 그건 그것대로 하고 있고 지금 관련된 이 이야기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 이런 식의 정상적인 언론이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냥 망신 주기로 해서 조 전 장관이 진짜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계속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비판해야 되고 교육제도도 비판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 없이 조 전 장관 그다음에 조민 씨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네. 계속 그리고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그 최근에 뭐 온라인 시험 뭐 이거 가지고도 괜찮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너는 말이 진보라고 하면서 그럼 대리 시험 그러니까 그 시험이 괜찮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고 둘이 또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나의 어떤 선명성과 나의 도덕성을 막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 교육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진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밝혀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주장이에요. 네, 그런 주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 낚이는 싸우고 거야, 있는 또.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답답한 아무튼 상황입니다. 저는 약간 종편이 검찰을 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결론을 못 내고 있어. 근데 종편들은 이미 종편이랑 보수 언론들은 다 저쪽으로 검찰 쪽으로 따라가고 있었어. 근데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그걸 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재판으로 가거나 이렇게 판결이 나버리면 사실 그 다음에 종편이나 보수 언론은 털면 되거든. 재판 났다 끝 하고 다른 거 찾아야 돼. 근데 끝이 안 나고 있으니까 검찰하고 종편하고 계속 같이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자기들 하는 일대로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둘 다 같이 이렇게 되고 있다. 어쨌든 둘 다 이제 망한 거를 알면 다행인데 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둘 다 끌면 끌수록 절대 안 좋습니다. 아무튼 답답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 재판이 진짜 시작도 거의 안 된 그런 재판 구속된 사람 하나 있는 거 빼고는 가지도 못해 재판을.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되면 검찰 비판해야 돼요. 씹어대는 이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팟빵 댓글부터 보면 어제 팟빵 댓글 얘기하기 전에 노란색 메모지님께서 네. 저희한테 무려 피자 3판을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외부에 감사합니다. 회의를 나가 있었는데 페이스북 그 메시지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딱 마침 저 피자가 도착했다라고 해서 저희 인턴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피자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읽어볼게요. 미련 곰탱님은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나경원 자녀 관련 보도 제재가 취소됐으니 이제 나경원 검찰 조사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밀국수님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은 전 진중권 전 교수를 예전에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EBS에서 각각 대립된 사람을 1박 2일 함께 따라다니며 대화를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진중권 전 교수랑 이준식 전 의원이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진 교수한테 실망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자기 기분에 안 맞아 논쟁을 하다가 프로가 끝날 때까지 이준석 전 의원하고 말을 안 해서 이준석 전 의원이 엄청 민망해했던 기억이 나요. 끝나고 악수 안 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정준희 교수와도 악수를 안 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진보를 대표했다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저렇게 찌질하게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했어요. 보수 쪽에서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진중권 교수 본인은 보수로 갈 생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갈 수는 없어요. 그런 또 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뉴공에서 풍산개 소식 전했다. 그 개 조선일보 얘기하시나 봐요. 그리고 책을 잘 받았다 하면서 조선일보 대일부, 동아일보 대일부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이 책 어려운데. 네. 대단하십니다. 술푼 남자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술푼 남자님은 처음 보는 분 같아요. 네. 노란색 메모지님이 진정 교수가 보기에 민원연도 선동을 당해서 그렇다 할 건데요. 우리가 선동. 우리 보고서 좀 보라고 어제 그랬더니만. 자, 옥수수 요염차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건강하세요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유튜브 댓글도 좀 봤는데요. 민영호님께서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 그리웠네요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새희망 좋다. 7명이나 자살해도 개선이 안 된다니 제발 8번째 극단적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기를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선 폐간이라고 002님께서 또 올려주셨고요. 사분사분하다님은 방시의 신년사처럼 사실보도 했네요. 크크크. 그 풍산개 얘기하시는 거죠? 개 새끼. 그렇죠. 네. 최철우 님도 저도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바꿀래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알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문 정부는 물론 언론의 외면 속에 이런 악조건 속의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묻혀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오늘 방송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런 뉴스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언론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문제를 피디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네. 김야옹님께서 야옹이야 아옹이야? 야옹이야? 맞아. 오랜만에 들어요. 기다렸습니다. 마사회까지. 도대체 우리 사회에 부조리는 없는 곳이 없네요. 살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꿈꾼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또한 목숨을 끊고 마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아질 수 있는 건지라고 답답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TML님. 마사회 부조리 문제가 많네요. 검찰과 조중동들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에 관심 없고 가짜 표창장이 진실이라고 가정해도 벌금 감인 표창장에 특수부 검찰 엄청 많이 동원하여 조사하고 수만 건 기사 내고 미친 검찰들과 미친 언론들 진짜 반성해라. 마사회 검찰 조사하고 기레기 조중동은 표창장 문제보다 이런 마사회 문제 기사 많이 내라. 민원연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바나걸님께서도 어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일이 지들 맘대로 아전인수격인지 이 나라 썩은 곳은 아니 안 썩은 곳을 찾는 게 나을 듯 뭐 이렇게 하셨어요.
좀 답답하죠. 근데 진짜 이런 작은 권력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당사자들에겐 굉장히 큰 권력이지만은 대통령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아주 작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목숨을 쥐고 정말 생계를 흔들면서 그렇죠. 이렇게 괴롭히는 그리고 거기서 자기는 엄청난 이권을 받는 이런 일들 진짜 우리가 언론에게 바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조리와 갑질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모든 세상이 완전히 평등해지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갑질에 대해서는 언론이 그렇죠. 얘기를 해줘야죠.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죽었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사실은 어제부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거의 오늘 아침에도 겨우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찍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이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중원 기수 관련된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와서 발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7시에 저녁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문중원 기수 관련 시민대책위가 여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이 되시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따가 가서 같이 집회 참여하고 저희 그 어제 어제 미디어 태국께서 했던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언론이 이 내용을 너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언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어졌네요.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9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8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